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도 할 수 있고요. 또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번 대책이 접종 예방률을 끌어올려서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길 바라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낮 1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19 자녀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일 예약은 선착순이고요. 자녀 백신 물량만큼의 예약이 접수되면 추가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보고요.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특정한 휴일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모든 휴일에 확대 적용하자는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빨간 날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68년 만에 가사 노동자들이 드디어 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오늘 반찬 토론은 넌센스 퀴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요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예,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휴일입니다. 특정한 휴일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모든 휴일에 확대 적용하자는 법안이 등장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빨간 날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대체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자, 오늘도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와 전민기 팀장 개인이나 YTN 라디오 입장보다는 여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나눠 진행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 하면서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라는 멘트를 하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5090번님. 현행 대체 공휴일 제도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3.1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은 어린이날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모든 공휴일에 적용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거의 반찬 토론을 아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민기 팀장님 때문에. 그건 그러는 것 같아요. 방송 많이 하시는데 인기가 많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혹시? 인기라는 건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그 인기가 프로그램 밖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멈춥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 오늘은 그렇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입장 먼저 밝히죠. 그래요. 대체 공휴일 확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예. 약간 흥분 상태 같은데요. 왜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어떤 달력을 보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고. 반대하신다는 거죠? 저는 반대죠. 왜냐면 일요일 날 그 공휴일이 있으면 평일 날 쉬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못 하잖아요.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 하루 쉬고서 다음날 더 잘하면 되죠. 예. 자, 이번 달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을 휴일로 보내고 6월 달력을 펼쳤는데 있어야 할 휴일이 사라졌다. 현충일은 왜 대체 공휴일이 없냐. 이렇게 묻는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현충일도 일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은 왜 없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게 규정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아까 이제 문자 왔잖아요. 예.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 조항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현충일도 포함 안 돼 있고 다른 날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자, 중요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휴일 가뭄이란 이야기 나오는데 현충일뿐만 아니고 하반기 휴일이 대부분 그 주말과 겹쳐 있다면서요. 달력을 쭉 봤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추석 연휴 이제 9월 20일부터 22일이 이제 월화수예요. 예. 우리가 늘 바라던 황금 연휴. 요것만 제외하면은 예. 현충일 6월 6일 일요일,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예.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토요일. 이 올해는 안 되는데. 다 주말이에요. 다 주말이에요? 네. 게다가 이제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체적인 휴일수 자체도 지금 적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올해 휴일이 113일이에요. 예. 지난해보다는 이틀 적고 2019년보다는 4일이나 감소했는데 거기에 이제 휴일까지 다 주말에 겹치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보면은 1월 2일 새해 첫날이 토요일이고요. 또 토요일이에요? 네, 부처님 오신 날하고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입니다. 찬성하겠습니다. 이게 충격적인데 현충일, 그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모두 지금 주말 아닙니까? 다 주말이에요. 확대하죠. 이렇게 쉽게 옵니까? 예. 지금 잠시만요. 7479번님이 네. 애플리케이션 안 됩니다. 확인 요망하시면서 네. 지금 어제부터 좀 애플리케이션 불안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앱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업데이트 해주시면 바로 또 가동이 된다고 하네요. 불편을 좀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휴일이 이렇게 잔뜩 사라진 상황에서 등장해서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회에서도 대체 공휴일에 대해 조정하자는 법안이 등장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이란 이름인데 지난 10일에 이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어린이날, 설날, 추석에만 지금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는데 예. 이걸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 그러니까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노동자가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좀 보장토록 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어요.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부문 근로자만 법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민간 부문의 근로자는 노사 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변경하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도 대체 공휴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공기업 아니면은 공무원 그다음에 몇몇 대기업 위주로만 대체 공휴일이 그렇죠. 시행됐지 나머지 분들은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해 6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이제 대표 발의했는데 그때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 지정 휴일제로 설정하자 의견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휴일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하고 그렇죠. 공휴일 수 감소를 좀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도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해서 경로휴치 내 미덕을 실천하고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법안도 발의가 돼 있고요. 그 대체 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또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로 그동안 꾸준히 검토가 됐고 실제로 이제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광복절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현재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이거 지정 안건 상정하면은 총리 결재, 그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공포가 가능한데 아까 저는 이제 우리가 휴일을 좀 미리 예상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휴일을 미리 예상하자.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계획들을 그렇습니다. 세우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 찬성하는 그런 바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공휴일을 다른 날에 쉬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또 속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대체 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체 공휴일 확대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2019년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 1967시간. OECD 2위죠. 갑자기 또 통계로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노동 생산성은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
이게 무슨 말이냐. 일은 많이 하는데 예. 생산성이 좋지 않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근무 시간도 좀 줄이자라고 했던 게 회사 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할 때 외에는 놀잖아요.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 예. 뭐 말씀하시죠. 아, 그렇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집약적으로 일하고 집중해서 하고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일이 있을 때 외에는 예. 저도 뭐 책 보고 이제 다른 거를 했었거든요. 아, 예. 그렇게 한마디로 좀 농땡이를 부려 그런 근데 뭐 본의 스타일이시군요. 아니게 일이 없으니까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요거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대체율의 확실한 보장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켜서 일과 삶의 균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워라밸이잖아요. 예. 그래서 취업자 한 명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 예. 장시간 근무한다고 업무 생산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냥 회사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예. 사원들이 이제 없고 눈앞에 안 보이고 하면요. 예.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대체 공휴일이 주중에 생기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못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 그냥 하세요. 이거 하시면 되지 않아요? 아, 이게 저희가 또 회사 편성상 예. 뭐 제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목요일에 만약에 휴일이 겹친다. 예. 대체 공휴일 있잖아요. 예. 대체 코너. 예. 금요일을 날리고 제가 오겠습니다. 아, 요즘 잘 나간다고 너무 무법자인데요. 예. 아니,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고 아빠 엄마가 출근한다면 아이를 맡아줄 보육시설이 좀 없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예. 집안에도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법적 개정이 더 필요한 이유가 예. 그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부문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요. 적용되기 때문에 예. 공휴일 자체가 보장이 안 돼요. 그렇게 예. 되면 아이들은 또 집에 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데 이 예. 아이를 볼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긴급 돌봄이라든지 예. 뭐가 좀 함께 되든지 일을 꼭 하셔야 하는 분들은 사실 제일 좋은 건 그 사업장 안에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 있으면 부모 있으면 이제 입장으로는 베스트인데. 제일 좋은데 예. 그래도 일단은 휴일 만들어 놓고 혜택 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예. 그 추후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근로계약상 토 일요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은 이거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담고 예. 있고 법안 통과로 이제 민간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진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그렇습니다. 여지가 뭐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통과가 다 되면 예. 모두가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7181번님. 서비스 업종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주세요. 다른 분들 쉬는 날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쉬는데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감만 깊어집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정작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방송 때문에 예, 뭐 대체 거의 못 쉬잖아요. 쉬지 못해요. 예, 그런데도 찬성을 하시겠다. 뭐 이게 뭐 저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 팬들을 위한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가식적이시네요. 슬라생의 팬들을 위한 겁니다. 0681번님. 대체 휴일 지정이 어렵다면 차라리 공휴일 날짜를 지정하지 말고 몇째 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로 정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 YTN 천년 동안 님께서는 대체 공휴일 반대합니다. 그 공휴일은 공무원 위주로 만든 법이지 중소기업 8인 이하 기업은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6907번님. 대체 휴일 확대는 당연한 겁니다. 다만 민간 부문 확대가 핵심이죠. 그렇죠. 비슷해요. 그렇죠. 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야, 근데 이 노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네요. 우리보다. 정말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까 너무 정확히들 알고 계세요. 예, 깜짝 예.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휴일이 어떤 국민의 뭐 휴식권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또 경제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시야를 달리해서 기업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급휴일인 법정 공휴일이 늘면 작업 시간은 줄고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들이 물론 뭐 모든 기업은 아니지만 뭔가 생산해 내는 그런 곳이다.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기업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 신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 지정제하고 대체 공휴일제 확대하면은 4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주장하는 예. 그런 연구소의 어떤 발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이 4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예. 특히나 이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를 봐도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국내 지출이 432억 2천만 원 늘고 총 714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휴일 하루 증가되면 발생하는 여행 지출이 해외보다 국내 지출이 약 3.8배 높다는 거죠. 예.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가는데 예전 생각해 보면 3일 이렇게 쉬게 된다? 국내 여행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많이 가시죠. 그렇게 되면 또 긍정적인 면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문자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간 부문으로 확대돼야 되는 요게 저는 과제라고 봐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공휴일 지정했다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런 걸 좀 신경 쓰셔서 예. 법안 발의해주고 통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휴일날 일하시는 분들 서비스업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가장 좀 허탈한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난 일하는데 맞아요. 남들 쉬고. 자, 공휴일 확대, 대체 공휴일 확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또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데이비드 리님께서 유튜브로 금요일에 여기 오면 우리 그 타사의 박명수 씨가 화를 내지 않을까 이런 맞다. 그걸 깜빡했네요. 여기보다 훨씬 큰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제 마음속엔 어차피 출연료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돈에 따라 많이 움직이시는군요.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6118번님, 저는 반대합니다. 휴일 많으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이제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네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수도 그럼요. 있겠죠. 예. 4684번님, 저희들 같이 화물차로 지입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만 쉬고 일하고요. 아이고. 5일만 근무해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래도 대체 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쉬지 못하고 일해도 아들, 딸이라도 쉬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 4737번님, 대체 공휴일 결사반대. 집에서 굴러다니는 남편 끼니 때마다 밥 해주기 싫다. 가사 노동자도 노동자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 예. 잠시 뒤에 노무 그 코너에서 가사 네. 노동자가 이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그래요. 그런 또 게 있는데 제 아내도 평일에 빨간 날에 있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도 집에 있죠. 만약에 저까지 집에 있으면 남편 끼니 때마다 밥 해주기 짜증 나신대요. 네. 근데 뭐 밥을 꼭 이제 요즘에는 주부님들이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에서 혼자 쉬실 시간도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또 다른 관점에서 이분 선물 드립니다. 4737번님. 너무 재밌네요. 자, 조금만 이 대체 공휴일의 본질에 조금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네. 기념일이라는 게 그 당일의 의미를 가진 거 아닙니까? 원론적으로는 이야기지만 네. 만약 대체 공휴일을 만들게 되면 기념일 제정 취지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맞는 말 아닙니까 이런 거는? 기념일 당일이 아니라 다른 날 의미를 찾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국 보시면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 지정제 요일 도입한 국가가 많아요. 예. 미국, 일본, 영국들 아시겠지만 일부 공휴일에 이미 사용하고 있고 2011년에 일부 공휴일에 이 요일 지정제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우리 철회했어요. 예.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역사나 종교, 문화적으로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경우에는 날짜로 지정하고 날짜의 상징성이 낮으면 요일로 지정하면 되는데 예. 뭐 우리도 사실은 뭐 3.1절이라든지 이게 정확히 그날에 이 의미를 찾아야 하는 날들은 그대로 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뭐 진짜 말씀하신 3.1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뭐 요일로 해도 무관한 그런 기념일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예. 그것도 뭐 일정 부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예. 2790번님, 일단 지금 있는 대체 휴일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한 후에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뼈 때리는 지금 말씀이세요. 지금 무조건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맞아요. 있는 거라도 민간 부분으로 확대를 한 후에. 그래, 제대로 좀 시행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확대를 하면서 지정까지 같이 해버리면 진짜 최고의 결과인데. 그렇습니다. 그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7199번님, 요식업에도 정식 휴일이 지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의견들 보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여한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주 그 힌트가 아주 굉장히 훌륭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지난주 기억이 안 나지만 저도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박수 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오늘 잘해볼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역시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 정말 많이 드립니다.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2024년까지 인류를 달에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인데요. 나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이 달 표면을 밟게 하고 뒤이어 남성 우주인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등 9개 나라에서 참여 중인데요.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우주 계획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아르테미스 약정, 2번 아라뱃길 약정, 3번 아프로디테 약정, 4번 노래가 준비되어 있나요?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고 달과 사냥의 여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정답 계속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프늘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스트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자, 힌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문제 어렵네요. 제가 모를 것 같았나 봐요. 들어오는데 PD님이 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정확한 분석이셨어요. 난 몰랐어. 그래서 무시했네. 자, 여러분 딱 여기 4개 중에 들어보시면 모르겠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보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헷갈리는데. 아프로디테 들어봤잖아요. 예. 나머지 하나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답입니까? 답이에요. 예.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밀가루 반죽님 정답 보내셨는데 틀렸습니다. 다시 보내주시고요. 6195번님 3번 앞으로 뒤태. 저 1년 365일 슬라생 애청자입니다. 선물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틀렸어요. 다시 정답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사 노동자가 68년 만에 법적인 노동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3입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완료한 65세부터 74세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한 만성 중증 호흡기 질 환자도 함께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오후 1시 13시부터는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 자녀 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회하고 접종 예약할 수 있는데요. 자녀 물량 조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가능하기 때문에 30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고요.
사전에 접종 예약이 돼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자, 방역당국은 이번 잔여 백신 조회 시스템을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숫자 5입니다.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주 정도 남았죠. 오늘 오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의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반영한 5명의 후보를 추리는데요. 현재는 주경태, 주호영, 홍문표, 윤영석, 김웅, 김은혜, 나경원, 이준석 등 총 8명이 당대표 후보의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세 번째 숫자 2입니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LH와 관련해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었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상임 및 당정 협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LH 혁신 방안을 담은 정부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강도 높은 혁신안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마지막 숫자는 10입니다. 오늘부터 맥도날드가 미국을 비롯해서 12개 나라를 시작으로 한정판 방탄소년단 세트 메뉴 판매를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 세트 메뉴는 치킨 맥너겟 10조각,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로 구성됐는데요. 한국의 인기 레시피에서 착안한 스위트 칠리 소스와 케이준 디핑 소스도 메뉴에 포함됐습니다. 이 메뉴는 미국 전용 매장에서 판매에 들어갔고요. 6월까지 50개 국가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점심은 햄버거 세트네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마트에서 고기를 사거나 집에서 사다 놓은 소고기를 볼 때 붉은색도 있지만 가끔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검붉은 색을 띠는 소고기는 왠지 신선하지 않을 것 같고 먹어도 되나 싶기도 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전화 연결해서 이 검붉은 소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소고기는 왜 붉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소고기 색이 선홍색인 경우도 있고 이 검붉은 색인 경우도 있는데 검붉은 색은 신선하지 않은 겁니까? 네, 소고기 색이 검붉은 색이라고 해서 신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 고기의 색을 좌우하는 것은 주로 육색소인 미오글로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미오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밝은 색을 띠고 예. 또 산소와 분리되면 검붉은 색을 띠게 됩니다. 예. 따라서 가끔 진공포장된 이런 소고기나 또 선홍색 고기라도 조각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검붉은 색을 띨 수가 있는데요. 예. 공기 중에 산소와 다시 만나면 천천히 밝은 색으로 변하게 되므로 이제 검붉은 색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검붉은 색이라고 해서 신선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었고, 우리 제작진이 검붉든 뭐 선홍이든 소고기 먹고 싶다고. 그런데 그 헤모글로빈은 종종 들어봤는데 미오글로빈은 좀 생소합니다. 육류의 색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혈액 속에 있는 것이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면 예. 근육 속에 있는 것이 미오글로빈입니다. 이제 미오글로빈은 근세포 속에서 적색세포를 지니고 있어서 조류 또는 포유류 근육이 붉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 미오글로빈 때문인데요. 예.
이 미오글로빈은 이가철을 보유하고 있어서 붉은색을 띠게 되고 또 이 미오글로빈이 산화가 되면 예. 옥시미오글로빈이 돼서 더 선명한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맛있어 보이게 되는데요. 예. 만약에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삼가철이 되면서 메트미오글로빈이 생성이 돼서 이때부터는 잘못하면 변성돼서 갈색화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 따라서 이제 고개색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미오글로빈이라고 봅니다. 오늘 신기한 걸 많이 배워가네요. 고기의 색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미오글로빈이다. 우리 연구관님은 좀 여담입니다만 소고기랑 돼지고기 중에서 뭘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붉은색인데 미오글로빈 함량이 더 높아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가축마다 생김새가 좀 다르듯이 근육 중에 있는 미오글린 형태나 함량이 육류마다 좀 다른데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미오글로빈 함량이 많아서 짙은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예. 또 돼지고기는 회색빛 또는 분홍색을 좀 띠는 경우가 많고요. 예. 닭고기는 회백색 등 이제 육류마다 이런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가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소고기 색으로 수입소와 한우, 유구, 젖소를 구분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기색으로 소고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요. 예. 단 이제 축산물에는 축산물 이력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이력번호 12자리를 보고 소고기 종류나 농장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입하실 때 이런 축산물 이력번호를 확인하시는 것도 고기를 선택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선도가 떨어진 소고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올바른 육류 보관 방법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래된 고기는 이제 갈색화를 거쳐서 어두운 녹색을 띠게 되고요. 예. 또 단백질이 분해돼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과 같은 이런 불쾌한 냄새를 풍기면서 고깃게 편만해 보면 세균이 자라서 끈적한 점액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이제 안주 신선도가 떨어져서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냉장고 중에 이제 고기는 이러한 변화가 생기기 전인 유통기한 내에 예. 가능한 한 빨리 드시고 하루 이틀 내에 먹을 일이 없다고 하시면 밀봉해서 냉동 예.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숫자뉴스에서 그 방탄소년단 그 햄버거가 이제 전 세계에 판매가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점심 메뉴를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햄버거랑 소고기 중에 뭘 먹을까요? 햄버거 드시죠. 알겠습니다. 햄버거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노 시간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68년 동안 법 밖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 노동자들이 드디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 관행을 깨고 가사 노동도 법적인 노동으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는데요. 좀 월급이 밀려 있다, 연차를 못 쓰고 있다, 좋고요. 일하는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그만뒀다 등등 그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퀴즈 타임입니다. 오늘 문제는 좀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힌트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자, 오늘 퀴즈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2024년까지 인류를 달에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인데요. 나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이 달 표면을 밟게 하고 뒤이어서 남성 우주인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등 9개 나라에서 참여 중인데요.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우주 계획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아르테미스 약정, 2번 아라뱃길 약정, 3번 아프로디테 약정, 4번 자 노래 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고요. 달과 사냥의 여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노무사님. 예. 예. 가능해요, 힌트가? 예, 가능합니다. 예. 네, 프로와 아마추어 할 때 그 프로가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프로가 들어있는 게 정답이라고요? 네. 뭐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예. 지금 노무사님 정답 모르시죠? 예? 오답이에요, 지금. 그래요? 예, 애청자분께 지금 헷갈릴 만한 힌트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예, 네. 지금 노무사님 말씀하신 거 그냥 네. 무시하시면 돼요. 예, 무시하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약간 그리스 신전에서 나오는 신화에서 나오는 그 이름 같은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헷갈립니다, 지금. 네. 예, 노무사님이 오답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힌트입니다. 이 오답이에요, 지금 힌트 그렇죠. 주신 거. 네. 예. 일부러 그렇게 오답으로 힌트를 주신 겁니다. 네. 자, 오늘 좀 깊은 소식인데요. 산모 도우미 그리고 자녀 돌봄 도우미 등 가정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가사도우미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예. 그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 처음부터 그 법을 원천 배제하는 두 그룹을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한 그룹은 그냥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안 받고요. 예. 다른 한 그룹이 가사 사용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법을 적용시키는 게 타당치 않다는 생각에서 원천 배제해놨는데요. 예. 이제 사회가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 가사 도우미 분들이 왕성하게 많이 늘고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뒤부터는 이제 우리 가사 사용인이라고 하는 가사 도우미 분들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4대 보험 이런 거 다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 네. 그러면 가사 도우미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두 가지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소개서 나 개인적으로 구하시는 분들은 1년 뒤에도 여전히 법을 적용받지 못하세요. 예. 결국에는 누가 받느냐 하면 정부가 인증한 기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가정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만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네.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네. 가사 노동을 하시는 분만 인증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의 직업소개서나 또 개인을 통해서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이제는 계약의 형태가 두 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직업소개서 통해서 바로 그 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파트에 공지해서 그 도우미 구하셔서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 형태도 유지가 되고요. 다른 거는 내년 1년 뒤에부터는 정부가 이런 도우미 분들을 고용하는 정부가 인증한 기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은 이 아까 말씀드린 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예. 네. 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의 맹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비용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이런 법의 보호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4대 보험 들어갈 거고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이게 오히려 이전에 하고 있던 어떤 직업소개서나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비용이 인상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4대 보험료나 퇴직 적립금 같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 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비용이 좀 더 저렴한 데를 원하시면 개인간이나 직업소개서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신분이 보장됐거나 양질의 질 높은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받으신 분들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나는 조금 더 좋은 제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제 그런 서비스 인증된 서비스 기관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된 서비스 기관은 결국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에포트 서비스나 이런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비용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질 높은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결국에는 뭐 비용 인상은 당연한 거니까 이제 이런 정부 인증 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 제도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0830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시면서 노무사님 매주 웃음을 주시네요. 가사도우미도 전문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됐으니까 잘 됐네요라고 하셨고요. 네. 5757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시면서 노무사님 말 듣고 아프로디테인가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급수정한다고. 네. 비 오는데 앞뒤 잘 살피고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을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한 거 아닌가? 죄송해요. 진짜 저는 예.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2717번님께서는 워킹 맘입니다. 맞벌이. 일주일에 가서 가사 도우미 4시간에 4만 원 드리는데 이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거 말씀드렸지만요. 이분하고의 개인 계약이면요. 법의 적용이 원천 배제돼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달라지는 점은 내년에는 만약에 이분을 사용하시는데 이분이 정부가 인증한 기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이고 그 계약을 그 정부가 인증한 기관하고 계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이제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정한 기관한테 내가 계약했으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받은 기관이 이분한테 월급을 주시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68년 만에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잘 마련됐으면 하고요. 네. 또 이런 법안들 같은 경우가 또 정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많은 또 논란과 이슈들이 양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마다 좀 들고 오셔서 또 자세한 이야기, 노동자를 위한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금 명세서와 관련된 문자가 자주 왔었는데요. 네. 최근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가 법적으로 좀 정해졌다면서요? 법으로? 예. 굉장히 잘 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껏 임금 명세서, 월급 명세서를 우리 해당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교부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없었어요. 아예 임금 명세서는 그래서 다른 데 회사에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받는 걸로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현재까지 아직 어떤 요식업이나 다른 가게들 가시면 그냥 입금해 주는 대로 받고 계시거든요. 임금 명세서를 못 받아요. 아니 연장 수당이나 미지급 임금 체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여 명세서 없으면 증명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연장 수당을 내가 했는데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지 내가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뭔가 기초 자료를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어땠는가 하면 내가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회사한테 얘기하면 회사가 묵묵부답이죠. 얘기 안 해주죠. 제대로 계산했으니까 그냥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지못해서 퇴사해가지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제서야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돼서 적법하게 짓다고 되면 괜히 분란 일으키는 사람 하라고 막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그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네. 자, 지금 상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짧게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11월 급여부터 그러면 내 월급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임금 지급할 때 계산 방법하고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일부 공제할 경우 공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도록 돼 있거든요. 잘 됐네요. 네, 11월 19일부터 시행이니까 11월 급여부터 다 아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노무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좀 고통 중에 계신 분들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4959번님께서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법인 택시가 그렇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요거는 사실 우리 조합이랑 택시 법인회사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택시 법인 택사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이 다 있죠. 이 택시 업계에서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의 간에 모여서 교섭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협정을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하시기에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돈이 적게 받아서 최저임금에 미만이 됐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임금협정서에서 이제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예. 최저임금 위반이 별로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3869번님,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결근했는데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인사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결근에 대한 사후 연차 대체는 예. 결국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인사 담당자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협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차피. 건 원래 이렇게 협의로 잘 처리가 되는데. 네, 왜냐하면 회사는 이제 연차를 안 쓰면 수당으로 이제 지급을 예.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수당 지급보다는 쓰게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연차 대체를 잘 해주는 편인데요. 조금 뭐 인사 담당자 분께서 뭐 틀린 말 한 건 아닌 거고. 그렇죠. 이제 원칙을 예. 중요시하시는 분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이렇게 상담 사연만 알아도 그 상대방의 그런 어떤 걸 다 분석을 하십니까? 네,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노동 관계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7923번님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스스로 실업 발생시킨 경우에니까요. 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본인 잘못일 경우에는. 중대한 본인의 기책 사유가 있다고 하면요. 예. 그때는 이제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유튜브로 조세팡님께서는 노무사님 메모까지 하면서 힌트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김 노무사님 팬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주 힌트에서 오류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9477번님, 밤새 일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차가 아직도 막히네요. 졸려서 졸음 쉼터에서 문자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밤새 일하시고 또 운전대 잡으셨군요. 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조금 졸음 쉼터에서 푹 쉬시다가 잠 깨면 출발하시길 바라고요. 4715번님, 미지의 세계는 우리를 항상 설레게 합니다. 달나라 저도 가보고 싶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1587번님, 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없겠죠. 달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해외여행이라도 마음껏 가고 싶습니다. 1637번님, 20여 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이어폰 꽂고 듣고 있어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일 하시면서 저희 방송 듣고 있는데, 예.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중간중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835번님, 정답, 아르테미스요 하시면서 오늘따라 주파수가 안 잡혀서 MBC 라디오 갔다가 뭔가 좀 불편하고 어색해서 YTN 라디오 다시 맞추니 이제 됩니다. 역시 내 집 온 것 같이 편안하니 괜히 웃음이 나오네요. 최영진 아나운서 짱이라고 하셨고요. 7674번님, 3번 아프로디테 오답 보내시면서 최영진 진행자님 하시는 멘트마다 위트 있고 재밌습니다. 라디오계, 아나운서계의 유재석입니다. 이분 오답입니다만 선물 드릴게요. 자, 오늘 정답 1번 아르테미스 약정이었습니다. 문제 조금 어려웠죠? 자, 노래는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비 오는데요. 안전운전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